제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나라가 지금 개판으로 엉망으로 돌아가는 이 와중에 오늘 법원이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결정. 물론 오늘 방송에 많이 나왔고 오늘 엄청 이슈가 됐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나온 이 서울행정법원의 오늘 이 판결, 결정, 이거는 진짜로 빈말이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을 거의 살리는 결정이다. 지금 막 침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침몰하지 않도록 떠받드는, 물론 결과는 또 가봐야 알겠지만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결정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독립기념관장이 씨발 8.15가 광복이냐 아니냐를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정말 미친 시기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는 오늘 법원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통위가 이진숙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이진숙이하고 그 김태규 둘이서 뭐 했습니까? 방통위 2인이 두 명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뭐 했어요? MBC, KBS 이사진을 싹 교체했죠. 새로 임명해버렸어. 마음대로 둘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민주당이 바로 이진숙 탄핵을 시도했고, 이진숙은 지금 그만두지 않고 나는 혼자 가서 판결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뭘 했냐면은 이진숙이 방통위에서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이 박문진 MBC 이사들, KBS 이사 선임한 거 그거 효력 정지해달라. 효력 정지해달라. 본안 재판 가갖고 판결 나길 때까지 그 사람들 일 못하게 정지시켜달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정이 난 거죠. 뭐? 이진숙이가 임명한 MBC 이사 6명. 너희들 뭐 하라는 겁니까? 임명 효력 정지. 너희들 일하지 마. 스톱! 해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어. 그냥 MBC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선 법원이 왜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냐고 지적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방통위 2인 체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계속 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통위 5명이서 결정해야 될 거를 2명이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서 너희들 멋대로 지적하지 마 해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방통위가 2명이서 지금 막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거 위법이라고 하면서 이동관 탄핵하려고 했고요. 김홍일 탄핵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은 탄핵되기 전에 도망갔지요. 그리고 이진숙도 2인 체제 하지 마 하려고 탄핵을 시도했는데 이진숙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큰 명분은 뭐였냐면 방통위가 5명인데 2명이서 하는 건 위법이야. 그거였거든요. 근데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이진숙은 이거 위법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 헌재 가갖고 판결 받을 텐데 헌재 가서도 이길 수 있어. 방통위 2인이 하면 어때? 지금 그거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믿고.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하고 야당하고 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가장 큰 지금 쟁점이 뭐냐? 과연 방통위 5명 중에 2명이 멋대로 이렇게 지금 다 의결하고 있는 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거냐 아니냐, 그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진숙 탄핵까지 결정까지 결정돼 있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행정법원이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임명한 이사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스톱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럼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방통위가 임명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본적,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야당이 계속, 이게 민주당이 계속 했던 말이에요. 제출 자료와 신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간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방통위 2명이 한 거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예요. 야당이 했던 말, 야당이 이거를 근거로 지금까지 이동관 탄핵하려고 그랬고 김홍일 탄핵하려고 그랬는데 도망갔고 이번에 이진숙 탄핵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이에 또 직무 대리였던 이상인도 탄핵을 하려고 했고. 근데 이거 가지고 보수 언론들, 저 대통령실 뭐라고 했어요? 탄핵 폭탄이다, 탄핵 오물이다, 탄핵 남발이다, 개 지랄을 떨었는데 오늘 보니까 법원이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지. 아, 2인 이사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라고 오늘 인정해 준 겁니다. 더군다나 2인 이사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진숙하고 김태균인가? 이진숙하고 그 누굽니까?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부위원장 둘이서 한 것도 문제지만 또 뭐가 문제예요? 그 과정도 문제죠. 그 진행도. 우선 80명의 이사가 지원자 있었어. MBC하고 KBS 이사 80명이 지원을 했어. 80명이. 근데 80명을 1시간 40분 만에 면접을 다 하고 거기서 MBC 6명, KBS 9명인가요? 9명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법원이 야, 이거는 절차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요. 이진숙은요, 헌재에서 판결 나오는데 앞으로 한 3-4개월 안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진숙이 잘못은 했지만 탄핵이 되겠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4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어. 그럼 돌아와갖고 만약에 본인이 돌아왔으니까 아유 나는 2인 체제 했다고 나를 탄핵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나 탄핵 안 시켰네? 그러면 2인 결정하라는 거지 뭘. 해서 돌아와갖고 그때부터 그냥 멋대로 그냥 2인 결정 막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정을 보면 뭐라는 겁니까? 혹시라도 이진숙이가 탄핵이 안 되더라도 탄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돌아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함부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더 골 때린 건 뭐냐? MBC 방문진 이사들이 사실 임기가 끝났어요 지금. 원래 8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다 끝났어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FM대로 방통위를 운영했으면요 사실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이 방해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MBC, KBS, EBS 다 그냥 자연스럽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MBC 방문진 이사들 임기가 끝났다니까요. 끝나가지고 다 바꿔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이가 임명한 사람들, 새로 임명한 사람들 6명이 이번에 임기가 끝났거든. 그럼 다른 6명 임명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집행정지, 효력정지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본안소송 갈 때까지는 일 못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하냐? 임기 끝난 이사들이 더 하라는 거예요. 본안소송 끝날 때까지는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윤석열이 막 이를 갈고 있는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지금 MBC 사장을 결정한 그 이사들이 임기가 끝났는데 앞으로 본안소송 할 때까지 더 하라는 겁니다. 그 임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짧아도 1년이에요. 짧아도 1년. 그래서 원래는 MBC 구성원들이 한 8월, 10월, 9월, 10월 이때쯤에는 MBC 사장 자르고 방송 다 바뀌겠구나 아마 각오하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1년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최소 1년이. 최소 1년이. 야. 어처구니 없죠. 나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 윤석열이나 저거들이 그냥 FM대로 원칙대로 했으면요. 지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쌩쏘를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으로부터는 위법성을 지적당하고 실질적으로도 1년을 더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로 MBC가 지속이 되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시간 돌아와서 다시 봤을 때 얼마나 무리하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응? 방송 장악하려면은 우선 방통위 장악이 급선무거든요. 방통위를 장악해야지 KBS, MBC, EBS 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KBS는 끝났고 이미 이 새끼들은.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정권이 뭐 엄청나게 압박하지도 않았는데 정권이 방민 바꾸고 나서 뭐 좀 하려고 했더니 그 구성원들이 먼저 그냥 아유 충성하겠습니다 해버린 새끼들이고 정말 병신들. MBC는 끝났어요 이제. 저것들은 아니 할 말이 없어. 이 정부로부터 만약에 박해를 받았으면은 할 말이 있는데 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방민 하나 바꾸러 갔더니 그냥 알아서 기어버렸잖아요. 이 KBS는 끝나버린 거고 MBC가 남았는데 MBC 같은 경우 장악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중요한 게 사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장을 누가 바꿉니까? 방통위에서 그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하면 그 이사들이 사장을 바꾸는 거니까 방통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도대체 지난 1년간 1년이 뭡니까? 한 2년간 윤석열이 집권 이후에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장악이 안 돼요. 함부로 방통위원들을 임명해야 되니까 방통위 장악하고 방통위를 통해 MBC, KBS를 장악하려고 어떤 멍청한 짓거리를 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모르면 오늘 있었던 이 판결,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사모님 보신 분들이야 다 정치 뭐 고단수니까 다 아실 수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어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이 2022년 5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지 멋대로 막 인사도 하고 다 하고 싶은데 문제는 방송사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사를. KBS하고 MBC를 장악해야 되는데 장악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 방통위 구성을 보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방통위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방통위원장이 한상혁이었어요. 한상혁. 방통위원이 김창룡, 안영환, 김현, 김효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통위법을 보면요. 방통위원이 5명이거든요. 5명 중에 1명이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원 5명을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 대통령 몫이 2명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 몫이 2명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 몫이 3명이 있는데 국회 몫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1명, 그리고 다른 교섭단체, 민주당이죠? 다른 교섭단체에서 2명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임명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임명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한상혁과 김창룡이죠. 그 두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한 몫입니다. 그리고 안영환은 당시 국민의힘 야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안영환하고 김효재는 야당이 임명한 사람, 야당이 국민의힘이 야당이 2명이니까. 그리고 김현을 여당이 임명했죠. 그래서 이때는 구도가 어떻게 되냐? 국힘대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대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윤석열 대 민주당 할게요. 윤석열에게 유리한 표가 두 표가 있는 거죠. 김효자와 안영환. 그 민주당한테 유리한 표가 김현, 김창룡, 한상혁이 있습니다. 이게 3대 2야. 3대 2인데 이들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면요. 작년 8월달, 3월달, 4월달, 7월달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2022년 5월달에 취임을 했지만 1년간은 방송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장악할 수가 없어. 방송을 장악하려면요. 구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장악할 수가 없어. 그냥 빨리 이 사람들이 임기가 바뀌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3대 2도 열받잖아. 민주당이 3, 윤석열이 2 열받는데 이 중에서 임기가 제일 먼저 끝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영환이에요. 안영환이 3월달에 임기가 끝났어요. 작년 3월달. 근데 안영환은 누가 임명한 거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임명했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임명한 사람은 또 야당이 임명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 대통령, 자기 몫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안영환에 들어가야 될 자리를 누가 임명하는 거냐면 안영환이 임명받을 때는 야당이 국민의힘이었지만 지금은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안영환의 몫에 있는 자리로 누구를 임명했냐? 최민희 의원을 임명한 거예요.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4대1이 돼버린 거죠. 4대1이. 윤석열은 지금 빨리 내가 3대1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황당하게 안영환이 그만두면서 야당 몫으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해버리니까 윤석열이 최민희를 임명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4대1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참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윤석열이가 최민희를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임명을 안 하고 그냥 3대1로 계속 유지를 한 거야. 3대1로. 윤석열이가 최민희를 7개월 동안 임명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임명 안 한 거냐면 야당 몫이거든요. 그래서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임명했다가는 야당이 또 숫자가 올라가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임명을 안 해버린 거야. 임명을 안 해버리고 3대1로 있는 사이에 3대1로 있는 사이에 버티는 거지. 야, 시간 끌면 돼. 왜냐면은 이 안영환이 3월 달에 임기가 끝났는데 바로 한 달 후에 김창룡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김창룡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 김창룡 그만두면은 누가 임명할 수 있어? 윤석열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윤석열은 지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어요. 한상혁과 김창룡. 한상혁은 임기가 7월 달에 끝나요. 7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까지만 딱 기다리면 사실은 윤석열이가 작년 7월 달까지만 그냥 이상한 짓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구도가 3대2로 바뀌어요. 무조건. 근데 그걸 기다리기 싫어갖고 어떻게 한 겁니까? 최민희 임명 안 하고 그리고 김창룡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에 이상인을 앉힌 거죠. 이상인을.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2대2가 된 거예요. 2대2가. 최민희를 임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최민희 임명하면은 3대2거든. 그러니까 나는 절대 3대2는 안 돼서 최민희는 절대 임명 안 하는 거고 그냥 2대2인 거지. 근데 2대2로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어떤 미친 짓거리를 한 거냐? 한상혁을 면직시켜버린 거죠. 한상혁은 대통령 몫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몫으로 남아있고 어차피 임기가 7월 달에 끝나. 7월 달에 끝나는데 그걸 굳이 5월 30일 날 임기를 그냥 채우지 못하게 하고 그냥 면직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이 미친 새끼. 근데 면직할 때 핑계가 뭐냐? 면직시킴으로써 구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 편 김효재 이상인, 민주당의 김현 이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 면직을 시킨 거예요. 이때부터 이대로 되니까 이때부터 지들 멋대로 다 하는 거죠. 그냥. 근데 면직을 시킨 이유가 뭐냐? TV조선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무슨 불법이 있었다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한상혁을 기소했어요. 기소했더니 윤석열이 기소가 됐어? 기소가 되면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 불가능하지 해서 면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기소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첫 사례라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럼 앞으로 이거는 검찰이 기소부터가 웃긴 거예요. 이게 기소거리가 아니거든. 근데 윤석열이 면직할 수 있도록 검찰이 그냥 기소 무조건 해버리고, 그리고 그 핑계로 윤석열이 면직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이게 작년 5월 달이야. 그럼 여러분, 기소를 한다는 거는 재판에 넘긴 거 아닙니까? 지금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판? 이거는 재판 가면요, 무조건 한상혁이 이겨요. 무조건 이긴데,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한상혁이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검찰도 얼마나 당혹스럽고 윤석열 정부도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증인만 검찰이 60명을 신청을 했고요. 이때가 금년 5월 말이거든요. 이게 5월 말이야, 금년. 5월 말까지 지금 증인 4명 신문했어요. 4명. 재판하려고 증인을 60명을 신청했는데 5월 30일, 금년 5월 말까지 60명 중에 4명을 겨우 신문했어요. 그럼 나머지 언제 다 신문합니까? 결국 이거 1심도요. 1심도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과연 판결 나올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고 얼마나 웃긴 새끼들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골 때린 새끼들인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가 방통위 장악하려고 억지로 한상혁 끌어내기 위해서 그 끌어낼 수 있는 변명거리 주려고 검찰이 무리하게 그냥 기소를 했고, 재판하면 무조건 지니까 지금 재판을 질질질 끌려고 하는 거야. 3년 이상을. 그러니까 증인 60명이야. 아니 무슨 씨발 국정농단 재판이야? 국정농단 재판이야? 예? 아니 대단한 재판도 아닌데 무슨 증인이 60명이고 지금 아직 벌써 1년 지났는데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구도를 바꾼 거예요. 2대1로. 2대1로. 김효재, 이상인, 그리고 김현.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두 다리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최민희는 임명을 안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 자리가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상혁 위원장은, 초반만 하더라도 자기 면직된 거 억울하다 해가지고 법원하고 소송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는 와중에 임기가 누가 끝나냐? 김효재하고 김현희 임기가 끝나요. 두 사람이. 그래서 방통위에서 김효재와 김현 그 상임위원 후임 추천하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여기서 멍청하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비정상인 거야. 원래는 국회에서 추천하면요, 윤석열은 임명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근데 여태까지 이런 정말 개새끼는 없었거든요. 뭐냐면은 국회가 추천했는데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을 안 해버리잖아. 아니 법에서 따르면요, 대통령이 임명을 2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이거든요. 이건 몫이에요. 그러면 여당이 야당이 임명하면요, 무조건 그냥 임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새끼는 안 해버리거든. 그런데 최민희 의원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김효재하고 김현이 이제 끝나니까 임기가 그 두 사람 추천 빨리 해라 그 말인데, 추천을 만약에 민주당이 했어. 그러면 김효재 같은 경우는 누가 추천합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김현은 민주당이 추천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추천 2명을 올렸는데 지금 윤석열 하는 꼴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은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도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2대0이 돼버리는 거죠. 2대0이. 그리고 한상혁 자리가 대통령 몫이니까 한상혁 자리 또 임명하면 3대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아무도 임명 안 하고, 여당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3명 데리고, 3명에서 앞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러면 추천 안 해. 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추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추천해? 민주당이 추천 안 하면 국민의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회에서 추천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뭔가 결정할 때는 기본이 뭡니까? 과반수거든요. 국민의 혼자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함께 안 하면 누구도 추천할 수가 없는 거고, 민주당은 윤석열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최민희 의원도 임명 안 하고 있는데 지금 2명 추천했다가 우리가 추천한 사람은 임명 안 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만 임명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2명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임명이 이 추천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김효재, 이상인, 김현 이렇게 2대1 구도였는데 이 방통위가, 이때는 방통위원장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이 김효재가 방통위원장을 대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방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제 장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대1이니까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MBC 박문진 이사장을 잘라버려요. 일주일 전에는 KBS 이사장을 잘라버렸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때가 작년 8월 21일입니다. MBC의 박문진 이사장을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이때 결정할 때 김현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이 둘이서 결정해버린 거야. 둘이서. 나중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이 해임, 이거 처분, 이거 무효 될 때 둘이서 한 거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하여간 이동관이 오기 전에 이 2명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박문진 이사회와 KBS 이사장을 해임시켜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임시켜버려. 그리고 나서 누가 오는 거냐면 결국 이동관이 오는 거예요. 이동관이. 근데 이동관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효재하고 김현은 임기가 끝난 거죠. 임기가 끝났는데 국회에서 추천을 안 했지. 이때는 민주당 추천을 할 필요가 없죠. 안 하죠. 안 하니까 이상에 1명 남았잖아요. 1명 남았는데 바로 윤석열이 8월 달에 이동관을 임명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쪽에 2명이 있는 거고 야당은 아예 없는 거죠. 이때부터 2인체가 되는 거예요. 2인체가 되는 거예요. 2인체가. 2대0. 2명 치자. 이때부터 이동관과 이상이 둘이서 모든 걸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다 처리해버려. 이거 지금 보면, 물론 이거 민주당이 말했죠. 이거 다 불법이라고, 위법이라고. 맞습니다. 아예 2명이거든. 아니, 그 앞에까지는 그나마 김현이 있었어요. 김현이 여기에 참석을 안 했지만, 그래도 위원은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동관이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아예 김현도 없고, 아예 그냥 5명 중에서 전체가 2명이에요. 전체가 2명. 그럼 그 2명 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멍청한 새끼라는 게,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멍청한 새끼라는 게 뭘 잘못했냐? 난 지금 봐서 보니까 너무 다행이야. 뭐냐면 이동관이 8월 달에 임명됐잖아요. 이때라도 최민희 의원을 방심위 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명이 되는 거예요. 3명이. 아직 기회가 있었어. 이때가 8월 달이니까. 8월 달, 9월 달, 11월 달, 8월, 9월, 10월, 11월. 한 4개월 동안 계속 최민희를 임명 안 하고 질질 끌었거든요. 사실은 이때 임명을 했어야 돼요. 왜? 임명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2대1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들 멋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윤석열 이 또라이 새끼가, 이 주변에 있는 멍청한 새끼들이 그냥 싫은 거야, 최민희가. 임명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민희 위원이 결국 11월 달에 방통위형 후보자 사퇴를 해요. 사퇴를 하면서 이 방통위는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2인 체제로 가는 거예요. 2인 체제로. 왜? 민주당이 2명 임명 안 하고, 2명을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 민주당은 2명 추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있고, 이미 추천 한 사람은 최민희가 있었잖아. 그럼 그 한 명이라도 빨리 임명을 해갖고 3인 체제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병신같이.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임명 안 하다가 최민희가 그만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동간, 이상인, 2인 체제로 그냥 쭉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동간, 김홍일, 이진수까지 지금 2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2명이 누구냐면 대통령 복수로 임명한 2명 데리고. 근데 이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체제로 유지되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법원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 2명으로 유지하는 한 앞으로 중요 결정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오늘 결정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 이동관 오기 전에 권태선 이사장은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이때도 법원이 진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정말 중요하고 나라를 살리는 결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 9월 달에 아까 이 김유재가 있을 때 이동관 오기 전에 이때가 8월 달이거든요. 8월 말. 8월 말에 MBC 장악하려고 MBC 이사장을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는데 권태선 이사장이 이건 말이 안 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나 해임한 거 이거 효력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했냐? 이거는 권태선 이사장의 말이 맞네? 해가지고 권태선 소리를 들어준 거야. 그래갖고 이사장으로 복귀한 겁니다. 9월 달에. 대박이죠. 원래 방통위 계획은 뭐였냐면은 여야 구도가 6대 9였거든요. 9명 중에 6명이 야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었어. 6대 9, 3대 6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권태선하고 또 야당에서 추천했던 김기중 이사 2사람을 날려버린 다음에 자기들이 그 2명을 임명해서 5대4 바꾸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한 겁니까? 권태선 이사장 효력 정지 인정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김기중 이사도 이건 해임 말이 안 되지. 효력 정지 인정하는 바람에 MBC는 윤석열이 건드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금년 4월 달에 아예 대법원에서 완전히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효력 정지 이거 안 돼. 그래서 권태선 손을 확 들어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8월 때까지는 금년 8월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MBC가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MBC 이사들이 임기가 금년 8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 와중에 이동관은 계속 그냥 이상인하고 둘이서 모든 거 중요한 의결들 다 해버리니까 민주당이 뭐 한 겁니까? 탄핵을 하려고 본회의에 탄핵안 의결한 거죠. 의결하려고 했죠. 왜? 2인 체제로 안건 14개 위법 의결했다. 그랬더니 이동관이 본회의에 이 의결되기 전에 어떻게 한 겁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만약에 도망가지 않고 의결이 돼버리면 탄핵 재판 할 때까지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윤석열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안 되잖아.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온 겁니까? 김홍일이 온 거예요. 김홍일이. 윤석열 선배 김홍일이 온 거예요. 근데 김홍일도 둘이서 그냥 모든 거를 멋대로 해버리는 바람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탄핵을 발의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탄핵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금년 8월 달이 어떤 날입니까? MBC, KBS 이사장들 바뀌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8월 달 바뀌면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6월 달에 김홍일 탄핵안 발의했지요. 왜냐면 김홍일도 2명이서 뭐 YTN 최대의 YTN 민영화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안들 법안이 아니라 이거 의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결을 막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날려버린 거예요. 김홍일도. 그래서 지금 방통위에는 한 명 있어. 한 명 남았어. 한 명. 누구 남은 겁니까? 이상인. 한 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인이
근데 이상인이 직무대행을 한 거죠. 직무대행을. 방통위에는 이젠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그 직무대행으로 혼자 남아있는데 이 새끼가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두 명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갖고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삼아가지고 탄핵을 발의했는데 이 새끼가 혼자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7월달이거든요. 7월달. 아까 말했죠. 8월달에 MBC, KBS 이사들이 임기가 끝나니까 새로운 이사를 뽑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이사들 그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야당은 뭐였냐면 공고하지 마라. 야 이거 방통위 5명 다 모여서 해야지 너희끼리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열받지. 여기서는요. 방통위도 열받을 수 있어. 왜? 아니 지금 야당 너희가 추천을 안 하고 있잖아. 2명을. 사실 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추천을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윤석열 때문인 거예요. 네 새끼가 지금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안 했잖아. 함부로. 근데 어떻게 추천을 해? 추천했다가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네가 임명 안 하고 여당이 추천한 사람만 임명하면 안 되니까 우린 널 믿을 수 없어. 임명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명 안 하는 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임명 안 하니까 나 혼자 할래. 민주당이 안 돼. 5명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8월 달에 이사진들 뭡니까? 임기는 끝나버리고 그냥 골 때린 상황이 된 거예요. 골 때린 상황이. 윤석열은 지금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 임명할 테니까 무조건 보내줘. 그러고 있어요. 5대3. 어차피 자기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3대2로. 근데 민주당이 미쳤습니까? 어떻게 믿고? 말이 안 돼요. 사실 어차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추천하면은 너희가 우리 사람 임명 안 할 거잖아 얘기하는데 임명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여권이 3명, 야권이 2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추천하면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여기서 중요한 거 추천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천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정상이냐면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민주당이 왜 추천을 안 해? 추천 안 하면서 왜 5명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왜 2명을 위법이라고 해? 2명이 위법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민주당이 추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민주당 때문이 아니에요. 윤석열 그 새끼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도 엉망이 된 거야. 엉망이 된 상황에서 한 명 혼자서 뭐 하는 겁니까? 나 이사 선임 진행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가 또 멋대로 이걸 진행을 해. 그러는 바람에 또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또 탄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어떻게 해요? 그만두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방통위는 0명.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윤석열이 2명을 임명하는 거죠. 대통령 목. 누구요? 이진숙과 김태규. 그래서 2대0이 된 거예요. 임명한 게 언제입니까? 7월 31일. 뭐 중간에 청문회도 있었고 뭐가 있었지만 임명을 한 거예요. 그 중간에 방통위가 일을 못했지 아무것도. 근데 문제는 뭐야? 또 2명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3명을 지금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혼자 못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같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3명이 추천이 안 올라오고 있거든. 근데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지. 추천하면 임명 안 하는데 뭘 씨발 지들이.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2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 계속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 너희가 계속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 2명이서 뭐 하는 거 위반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말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웃기지 마. 너희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2명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2명이서 임명된 바로 그날 뭐 한 겁니까? 2명이서 보란 듯이 KBS, MBC 이사를 교체해버린 거죠. 그래서 KBS 이사 7명을 임명했고요. MBC 이사 6명을 지 멋대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진숙을 탄핵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진숙이 그만두지 않고 그러면 나 한번 헌재 가갖고 판결 받아볼래? 버틴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민주당은 지금 계속 외친 게 뭐냐면 2인 체제예요. 2인 체제의 위법성. 그걸 가지고 탄핵도 시도했고 막 얘기한 건데
만약에 이진숙이가 탄핵 헌재 가갖고 지금까지 다 도망갔으니까 헌재 가서 판단이 나왔는데 이거는 탄핵할 게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이인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고 이거 위법이라고 탄핵 시도했던 게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사실은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자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한 4개월만 버티자. 4개월에 헌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돌아오면 그때부터 민주당 너희가 2인 체제 문제 있다고 이렇게 탄핵한 거, 이거는 다 너희들 너 무리한 탄핵인 거야? 그때 역풍이야? 막 그러려 그랬거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회 이 박문진 이사, MBC 이사 중에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 3명이 뭐란 거냐면, 이 이진숙이가, 김태규가 이렇게 두 명이서 6명을 그냥 막무가내로 임명해 버린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부당하다 해가지고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여기서도 이 법원이 참 대단해요. 원래 9일날 8월 9일까지 집행정지 신문 기일을 연락을 했어요. 9일까지. 왜 그러냐? 새로운 이사들이 임기를 언제 시작하냐면은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사들이 임기 시작하기 전에 판결하겠다, 결정하겠다 했거든. 9일날 신문 기일 불러갖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방통에서 어떻게 했냐? 9일날은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일 신청을 변경을 했어요. 언제? 19일로. 근데 이게 꼼수인 거죠.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19일날 만약에 신문을 했는데, 그리고 26일날 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새로운 이사들 일하지 마, 결정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냐면, 19일날, 26일날 결정 나오기 전까지 중간에 10월 중순부터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일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26일날 너 일하지 마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잠깐 있잖아. 그 잠깐 동안에 MBC를 먹어보려고 한 거죠. 수당 한번 가리지 않고.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그래, 니들 말대로 19일로 연기해 줄게. 대신 박문진 이사들 26일까지 일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대박이죠. 잘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방통위 새끼들은 꼼수를 부린 거예요. 최대한 뭡니까? 신문 기일을 뒤로 밀고 중간에 그냥 막무가내로 일하려고 했던 기간을 한 10일 잡아놨는데 법원이 막아버린 거죠. 그거 안 돼. 신문 기일을 뒤로 밀려면은 너희 임기가 중순에 시작하지만 일하지 말고 그 전에 있던 이 MBC 이사들이 며칠 더 일해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오늘 결정이 난 거죠. 어떤 결정이 난 겁니까? 법원에서 야, 이진숙, 김태규 너희 두 사람이 결정한 거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네? 2인 체제는 문제가 있네? 하면서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이진숙이 임명한 사람들 일하지 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8월 중순에 임기가 끝났어야 되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박문진 이사들이 앞으로 1년간, 최소 1년간 더 임기를 이어가게 된 거죠. 이게 골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MBC는 잘 된 거죠. 이거는 진짜 잘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결정이 이진숙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왜냐면 이진숙 탄핵한 가장 큰 이유가 2인이 결정한 거에 대한 위법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원이 2인이 결정한 건 문제가 있네 했으니까 그게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X님께서 설명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설명을 쉽게 해야 되는데 설명 너무 어렵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둔해갖고 설명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오늘 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이다.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온갖 꾀를 쓰고 편법을 하고 개지랄 떨었는데 오히려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를 1년 더 길게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오히려 더 길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박정훈 대령 최상병 그 외압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있잖아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박정훈 대령을 군 검찰이 기소해 버렸죠. 재판을 넘겨버린 거야. 이 말이 돼?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 재판 넘겨갖고 재판하는 바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증거들이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을 이렇게 죽이려고 재판하지 않았으면요, 윤석열이 최상병 사건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증거들이 막 나와가지고 곤란에 처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리한 수를 하다가 이 중요한 재판, 중요한 이 내용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방송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무리하게 장악하려고 개지를 떨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요번에 8월 중순에 어차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꽤 쓰다가 박문진들 1년 더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1년이 얼마나 중요해요. 윤석열이 앞으로 임기 한 2년 몇 개월이니까 아직 3년 좀 안 남았지요? 좀 안 남았지만 그 임기 다 채울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윤석열 특검, 최상병 특검, 그 세부 내용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MBC가 보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부터 1년간. 근데 1년간 더 MBC가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박문진 바뀌고 핑계 잡아가지고 사상 바꿔버리고 MBC 지금 방송한 사람들 다 쳐내버리면 방송이 MBC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MBC가 1년 더 정말 지금 같은 신뢰받는 이 보도들을 더 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 서울행정법원 이 판사의 결정은요, 진짜 아까 이름 봤는데 이름이 누구였더라? 아까 이번 판결 내린 이 판사가 누구냐면, 이름 까먹었네. 강재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강재원 판사인데요. 진짜 훌륭한 판결을 했다. 이거는 무슨 이념적인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한 건데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삼권 분립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이 중요한 일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준 결정이었다. 난 그래서 오늘 그 행정 12부의 강재원 판사에게 진짜로 박수와 함께 제가 진짜 고개 숙여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판결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이슈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슈 한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예, 방송하는 사이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 드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예, 우리 에이스님 오셨고요. 박승구님, 누리마르님, 우리 엑스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8.15 45년 광복 맞냐 했을 때 김영석이가 노코멘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기분 좋은 판결 결정이 있어갖고 오늘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좋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반길 만한 아주 훌륭한 아주 위대한 판결 결정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오늘은 너무 설명이 어려웠지만 내일부터는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그리고 8월 27일인데 3월이 월세 내야 됩니다. 여러분 월세 123만 원에 내가 한몫할게 하는 분들은 10,000원씩 보내주시면 사문이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 241명 그러니까 10,000원씩 안 내도 돼요. 5,000원씩만 보내주시면
사무리가 8월달 월세를 건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사무리의 주주니까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